2013년 여름, 서울에서 작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낚시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바닷가로 자주 나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에서 평화롭게 낚시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황으로 피자 가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고 부부는 매일같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그날은 드물게 휴일을 맞은 남편이 낚시 장비를 차에 싣고 평소 자주 가던 바닷가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를 피해 밤낚시를 즐기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 간간히 보이는 가게들의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남편은 유일하게 불이 켜진 낡은 낚시 가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미키, 잠깐 여기서 뭐 좀 사올게. 이미 조수석에서 잠이 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낚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의 할아버지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새우 2통만 주세요. 할아버지는 미끼통을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며 말했다. 이 시간에 낚시하시려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할아버지는 조금 더 말이 이어졌다. 그냥 한국에서 곱게 오는 걸로 생각하고 조금만 더 가려거든. 계산을 마친 후 남편이 가게를 떠나려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눈빛이 날카로운 할머니였다. 손에 미끼를 들고 있던 할머니는 그를 향해 노려보며 말했다. 혹시 방파제 올라가면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듣지 말고 무시해. 알았지? 낚시 가게의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옆집에 살고 있는 무당 할머니라고 설명했다. 아, 그럼 쓱 지나가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가 낚시 가게를 나서자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던 찰나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누군가가 거칠게 두드렸다. 놀란 아내와 남편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방금 전 가게에서 봤던 무당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는 창문을 내리며 말했다. 내 말 명심해. 방파제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녀는 다시 한번 경고의 말을 덧붙였다. 페트라 포트가 위험하다고. 그건 누구나 알지. 남편은 이를 마을 어르신의 잔소리로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가 다시 차를 몰자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갔다. 모든 사람이 빠져나간 한산한 곳으로. 그 속에서 작은 어선들이 삐걱거리며 기이한 소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편은 낚시 장비를 꺼내어 천천히 세팅하고 정박해 있는 어선들 사이로 낚싯바늘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평소 같았다면 벌써 물고기가 입질을 했을 시간이었지만 느슨하게 풀린 낚싯줄은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남편은 낚싯줄을 거두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포인트 좀 찾아볼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찾을게. 남편은 작은 어선들 사이를 천천히 거두며 낚싯바늘을 다시 던지고 거두어들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어선들은 마치 작은 너구리처럼 기우뚱거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낚시 바늘을 바다에 잠시 가라앉히고는 다시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그는 한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구석진 항구의 끝자락에서 낚시대 끝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부부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주변에는 낚시하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누군가 있었던 걸까?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낚시꾼을 만나면 고기가 많이 나오는 좋은 포인트라도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방울 소리를 따라 항구의 구석진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테트라포드가 연결된 홍미진 장소였고 사실 낚시를 하기에는 별로 좋은 장소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방울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난 것일까?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번엔 어두운 테트라포드 위에서 다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그가 알고 있던 안전한 장소와는 달리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는 방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소리가 신경 쓰여 어선들 사이로 낚싯대를 내린 후 계속해서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두운 테트라포드에서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스러웠던 그는 결국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거기 계시면 위험해요. 그는 말하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건넸지만 여전히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끄러운 테트라포드 위를 조심스레 걸으며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는 마치 그에게 길을 안내하는 듯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홀린 듯 위험천만한 테트라포드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그만큼 이상한 기분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오싹한 느낌이 들어 그의 다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 정도로 몸이 무겁고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테트라포드의 구멍 사이로 빠져서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뒤를 돌아보려던 그때 방울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마치 등대 바로 근처에서 나는 소리처럼 귓가에서 울리는 듯 가까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는 얼굴이 부풀어 오른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고 손에는 낚시 방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낚시대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손에 들고 흔들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미끄럽고 위험한 테트라포드 위에서 급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남자가 빠지기를 기다리며 한참을 지켜봤고 결국 그의 발이 구멍에 빠지기 직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바닥에 얼굴을 받고 엎드린 채로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등대에서 보였던 남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떨며 기어가던 중 갑자기 어둡고 깊은 구멍 아래에서 등대에 있던 남자의 퉁퉁 부은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그 어두운 구멍 속에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낚시 방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그 남자가 자신을 붙잡으려 손을 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그는 그 남자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무당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말 명심해. 방파제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는 필사적으로 남자의 손을 피하며 도망쳤습니다. 테트라포드를 벗어나자 그는 한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를 차에 태운 그는 곧바로 차를 몰아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땀을 흘리며 그는 도저히 자신이 겪은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항구를 벗어나려고 할 때 낚시방 앞에 무당 할머니가 서서 그의 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도망칠 것임을 예상이라도 한 듯 무당 할머니는 날카롭게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낚시 방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석 창문 너머로 무당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어 방울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방문했던 항구를 인터넷에서 검색했습니다. 그때 몇 달 전 낚시를 하던 중년 남자가 테트라포드 구멍에 빠져 사망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사를 읽고 있던 중 소름이 끼치는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밤중에 항구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사고가 있던 테트라포드에서 방울 소리를 들었다. 손전등을 비춰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돌아서려 하면 계속 아무도 없는 테트라포드에서 방울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 댓글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항구에서 들은 그 방울 소리는 해뜨락포도 구멍에 빠져 죽은 낚시꾼의 훈련이 되는 울음소리였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